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성과들도 많았기에 긍정적인 소식이 분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가 지난달 방미 시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확보한 것과 비교가 된다는 비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비교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기사의 댓글에는 일본에게 제공하는 백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을 주는 것을 보니 쓸모없는 남는 백신을 어쩔 수 없이 제공한 것일 뿐이다. 일본은 1억 회분이 넘는 백신을 얻었다.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한국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한국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능과 의사가 없는 나라인가요? 와 같은 의견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무상 제공 방침 발표와 스가 총리가 발표한 백신 1억 회분 확보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지난 4월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 계약 물량은 절반 수준인 5천만 회분이었고 계약 시점도 한국 정부보다 20일 정도 늦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4월 화이자 CEO와 전화 통화를 해서 16세 이상 일본 국민 전체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을 추가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추가 확보한 백신 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외 언론은 1억 회분, 즉 5천만 명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자와 이미 계약한 백신 물량이 1억 4,400만 회분, 7,200만 명 분이었고 접종 대상자인 1억 1,000만 명이 두 번씩 맞으려면 모두 2억 2천만 회분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내 언론들도 1억 회분 확보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했지만 4월 20일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의 추가 확보 합의는 구두 계약 수준이었으며 아직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일본 후생성 장관은 지난 5월 14일에야 오는 9월까지 화이자 백신 5천만 회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1억 9,400만 회분으로 늘었지만 애초 목표였던 2억 2천만 회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가 총리의 구두 계약은 한국보다 빨랐지만 실제 계약 시점만 보면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선 한국 정부보다도 뒤늦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전체 코로나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약된 물량을 약속된 시기에 혹은 좀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더 큰 현안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의 구두 계약 발언을 근거로 한 한국의 백신 외교를 비판하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55만 명분 백신의 경우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국 군인을 상대하는 주한미군 복원을 고려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스가 총리가 방미 기간에 협상한 백신 5천만 회분 추가 공급은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과 유상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애초에 한일 정상의 방미 백신 외교 성과를 백신 숫자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CEO의 경우 그의 트위터를 통해 각국에 대한 백신 공급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에 따르면 화이자 CEO와 1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스가 총리는 화이자 CEO에게 추가적인 공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 총리관저는 이에 대해 화이자 불라 CEO가 백신의 신속한 공급과 추가 공급을 향해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CEO도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 대해 4월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백신 추가 공급에 대해 협의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도쿄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자는 희망을 공유했다고만 밝혔을 뿐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백신 공급량과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이후 4월 20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백신 공급 공지를 했고 24일에는 캐나다, 29일에는 영국에 대한 공급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후 5월 6일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에게도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공지를 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스가 총리의 방미 때 대화를 나누었다는 언급 외에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많은 양의 백신을 추가 구매하기로 계약한 경우 화이자 CEO가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성과를 부풀리기 바빴던 일본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24일 도쿄도와 오사카부에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의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자위대가 운영하는 두 접종센터는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이러한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를 열었다는 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7월 말까지 3,600만 명의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자위대를 동원한 대규모 접종센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최대 도쿄 센터에서 1만 명, 오사카 센터에서 5천 명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두 센터를 운영해도 최대 접종 인원은 도쿄 90만 명, 오사카 45만 명으로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스가 총리는 최근 내가 한다고 말하면 모두가 움직인다고 굳게 믿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리한 베팅을 하고 있는 스가 총리의 성패가 곧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